안녕하세요. 주주나 채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백곰입니다. 이번 주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시장 이슈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반도체 1위 소식과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기준금리 인상 소식을 정리해드리고 유통 분야와 넷마블에 대한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인텔을 꺾고 반도체 매출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15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2018년 이후 3년 만에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매출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호황기였던 2018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반도체 매출 1위에 올랐습니다. 인텔은 지난해 주요 반도체 업체 중 유일하게 0.3% 역성장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전년보다 40.6% 증가한 363억 5,200만 달러로 6.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년에 이어 3위를 차지했고, 이어 미국의 마이크론, 퀄컴이 각각 4위와 5위를 차지했습니다. 앤드류 노우드 가트너 리서치 부사장은 5G 스마트폰 출시와 이에 대한 강력한 수요 및 물류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반도체 평균 판매 가격이 높아져 매출 성장이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단기적인 이익을 보고 매수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5년 이상은 투자할 마음으로 최대한 싸게 매수해서 가져가는 종목입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업종이고, 반도체 이외에도 다른 사업도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서 빠진다기보다는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공매도로 인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주가가 다 빠진 이후에야 나쁜 이야기나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어느 정도 바닥을 형성한 이후 마지막 투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개인 자금도 많고 외국인 자금도 많은 종목이기 때문에 외국인은 어떻게든 개인들을 털어먹으려는 생각을 하면서 주가가 바닥에 다다랐을 때는 위기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는 속지 마시고 먼 곳을 보고 추가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지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매일매일 매수하면 현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는 15일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대부분 해제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에 진입한 점과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배경에서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기로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 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사항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한때 내주부터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부분 없애고 콘서트나 대규모 행사 등 비말이 빠르게 확산할 수 있는 고위험 집회 행사 등에서만 의무를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신중한 방역 해제를 주문함에 따라 적용 시점을 재검토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 중 지난번에 함께 공부한 한국콜마를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콜마 매출은 증가했지만 실적 악화는 자회사 상장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말씀드렸고, HK 이노엔의 신약 K캅 처방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 화장품 용기 업체인 연우를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메리츠증권 한우리연구원의 4월 14일 리포트에 따르면 연우를 인수하는 데 사용한 금융비용을 제외하면 연결순이익이 8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포트에 따르면 콜마는 거래선이 중저가로 구성되어 있고 연우는 고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거리두기가 해제되었고 화장품 수요도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한국콜마의 차트를 보면 아주 깊은 눌림목으로 인해 투매를 유발하고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회사들의 매출 증가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라면 현재 주가는 바닥권으로 보입니다.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업종도 리오프닝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사실상 카지노 업황은 여행과 출입 제한, 영업 제한 등으로 인해서 아주 큰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실적이 안 좋았습니다. 그만큼 주가도 급락했고 현재는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금씩 바닥 탈출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와 기타 카지노 업체들은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고배당 정책을 이어왔지만 이번 사태에는 실적에 직격탄을 맞는 바람에 배당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오프닝이 되고 실적이 정상화된다면 그동안에 억눌려 있던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고 배당도 정상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준금리 인상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총재 공석 상태에서도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3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금통위는 14일 오전 열린 통화정책 방향회의에서 현재 연 1.25%인 기준금리를 1.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금통위가 총지의 부재,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경기 하강 우려 등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추가 인상을 결정한 것은 무엇보다 최근 인플레이션 압력이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3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4.1% 뛰었습니다. 4%대 상승률은 2011년 12월 이후 10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통위 회의에 앞서 0.25%포인트를 인상을 예상하며 4%대 물가 충격에 대응할 뿐만 아니라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언한 만큼 정책 공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른바 빅스텝 가능성도 금통위 결정의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윤여산 메리츠증권 연구원도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로 올라섰고 정치권도 물가 상승을 민감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라며 더구나 미국 외 유럽, 호주 등 주요국 중앙은행마저 긴축을 고려하는 상황이라고 인상 전망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로 꾸준히 공부해 오면서 벌써 분할 매수를 통해 큰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을 위주로 투자하는 보험업에 있어서는 수익이 늘어날 수 있어 업황이 개선됩니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채권을 투기적으로 매입하기보다는 실제로 이자를 받고 만기를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 장기적인 목적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정고점 부근에 있어서 주가가 주춤하고 있지만 저희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은행주의 실적이 이미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 가계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급등으로 인해 무리한 대출로 부동산 가격은 올랐지만 실제로 돈을 버는 회사는 은행일 것입니다. 이제 그진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어 놓는 것도 대출이 많으신 분들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금리가 인상되면 예대 마진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익이 늘어나고 이미 대출이 급증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만 되면 빠르게 이익이 급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또한 현재 실적과 배당만 하더라도 크게 손해보지 않을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느긋하게 보유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보실 리포트는 하나투자증권의 김소혜 연구원이 쓴 넷마블 리포트입니다. 동사의 1분기 실적은 신작 부재로 인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다수의 신작 출시가 예정되어 일정 수준 이상의 흥행 시에는 밸류에이션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기존 게임 A3 글로벌 버전에 토큰 기반 P2E 기능을 추가한 것 말고는 신작 출시가 부재했고 기존 게임들의 매출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A3는 P2E 업데이트 이후 매출 반등이 나타났지만 워낙 기존 레벨이 낮아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예상하고 인건비는 1855억 원으로 높았던 전분기 수준이 지속됐고 광고 선전비는 신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피넥스의 통상적인 마케팅 집행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5.5%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부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분기부터 이어질 신작 라인업에 주목해야 합니다. 4월 출시 예정인 골든브로스는 NFT 코스튬을 착용해 플레이하면서 게임 토큰을 획득하고 이를 넷마블 FNC의 기축통화, 아이템 큐브로 현금화시키는 게임입니다. 이외에도 올해만 10종 이상의 신작을 계약하고 있어 경쟁사들 중 가장 모멘텀이 풍부하고 우리는 이 중 모두의 마블 메타월드를 주목하는데 기존 모두의 마블이 지닌 특성인 부동산 시스템에 NFT를 적용한 게임입니다. 동사의 메인 IP로 볼 수 있는 모두의 마블은 블록체인과 메타버스를 한 번에 구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장르라는 면에서 기대감을 높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지만 시장 대형주를 중심으로 지속되는 공매도와 선물 매도로 인해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제대로 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넷마블의 주가는 크게 오른 것이 없고 투매와도 가까운 가격대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는 자리입니다. P2E 게임의 출시와 신작 출시를 기대하면서 현재 주가는 어두운 국면을 지나고 있지만 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은정 이진엽 연구원이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유통업도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볼 수 있는데요. 유통업 전반에 걸친 리포트이기 때문에 조금 길 수는 있는데 투자에 참고할 만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의 유통업태별 선호도는 대형마트를 최선호한다. 대형마트와 편의점을 중심으로 유통업종에 대응할 것을 권고한다. 유통업종 탑픽으로는 롯데쇼핑과 이마트를 제시한다. 지난 2월 이후부터 유통업종의 반등을 주도한 것은 롯데쇼핑과 이마트이다. 주가 상승을 이끈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다. 친기업 성향이 강한 보수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의무휴업과 같은 유통업종 규제가 완화될 수 있음을 기대하는 것이다. 월 2회 의무휴업 규제가 해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약집에도 발언에서도 구체화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지만 현 정권 하에서도 온라인 영업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점포의 의무휴업 규제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커머스 경쟁 완화의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이유가 보다 주가 상승의 본질이라고 당사는 판단하고 있다. 이커머스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높아진 기고의 영향으로 성장성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성장의 둔화가 나타나자 시장에서는 고성장기에 가려져 있던 경쟁 강도와 수익성 악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이 같은 경쟁이 오프라인 할인점에 대한 GPM 악화를 이끈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 결과 이커머스와 할인전 사업을 영위하는 롯데쇼핑과 이마트의 밸류에이션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크게 디레이팅 되었다. 최근 이 같은 흐름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경쟁을 주도하던 쿠팡이 4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수익성을 챙기겠다는 가이던스를 제시하였다. 마켓컬리 역시 지난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실적을 발표하고 성장성의 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수익성 개선에 대한 이지를 성장 과정에서 내비칠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롯데쇼핑과 이마트 중심으로 관심이 필요로 하다. 유한타증권에서 탑픽으로 제시한 이마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년 대비 1분기 실적은 마이너스 6% 정도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할인점은 2.4% 성장하지만 트레이더스의 성장 둔화와 할인점 GPM 하방 압력에 따른 수익성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SG닷컴과 스타벅스 매출은 20% 이상 상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 수익성 우려로 주가가 과도하게 조정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마트의 차트를 보면 깊은 눌림목을 형성하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는 자산가치나 이익가치로 보더라도 현저히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주가의 흐름을 돌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주가가 워낙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질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롯데쇼핑입니다. 롯데쇼핑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3% 성장한 1377억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성장률은 8%, 영업이익은 39%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할인점은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 또한 워낙에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 재평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의 차트를 보면 최근 투매 이후에 완만하게 상승 준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가가 워낙에 저평가된 상태이고 실적도 사실상 바닥에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재평가를 기대해도 좋은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